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네. 한 달 만에.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입니다. 사용식으로 도착할 것 같아요. 보면 정말 발전사고 꽤큰 녀석 두 마리. 표하고 신분증이랑 같이 갖고 계십니까? 전 바닷속 산호 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파란에서 현재 이제 탐사대 3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산호 탐사대, 또 이제 이 제주도 갯녹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바다숲을 조사하는 바다숲 탐사대, 그리고 오늘 가는 해양보호구역 탐사대, 이렇게 해서 3개 탐사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탐사대원들은 어떤 해양보호구역만 관련된 제주 동서남북 전체를 향후 한 3-4달 정도 시간을 두고 쭉 살펴보고 결과 보고서도 쓰고 아마 온라인 신문 같은데 이제 기고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제주도에는 해양보호구역,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이 한 14-15곳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추자도가 해양도립공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머리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잘피군락 서식지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추자 등 주변 해역을 또 해양보호구역으로 또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해양보호구역이 추자도에 왜 지정이 됐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실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직접 탐사대들이 가서 이제 현장도 보고 바닷속에 직접 또 들어가서 직접 그 현장을 수중 촬영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한번 모였습니다. 제가 추자도는 한 번도 오지 않은 곳이라서 되게 추자도에서 어떤 걸 볼 수 있을지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바닷속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바다여서 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바다를 가깝게 마주하고 이제 마음도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고 싶어서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추자도엔 처음 들어와 봤어요. 어떨 것 같아요? 제주도 바다랑 좀 다르게 잘피도 있고 뭔가 그 산호상도 다르다고 해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잘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제주 분들이 먹는 톳, 모자반, 미역, 감태 이런 애들은 해조거든. 해조. 잘피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거기에서 서식지 산란을 하고 해양 생태계를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산으로 따지면 땅 흙과 같은 존재랄까 그런 존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이 잘피군락을 자세히 본 적은 없는데 오늘 한번 직접 가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봄철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니까 조금씩 이게 살짝 녹아가나 약간 사가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조류에 따라서 잘피가 이렇게 저쪽 방향으로 이렇게 다 기울어져 있던데 여하튼 저도 이렇게 잘피굴락을 이렇게 있는 건 또 물속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잘해, 좋아. 잘했어.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막 깊지는 않고 또 고기들도 있고 잘피가 조금 지난번에 봤던 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 탐사를 온 거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제가 자연을 보는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 전에는 무조건 아름답다라거나 좋구나 막 이렇게만 봤었는데 좋다 싫다 정도로만 봤었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이곳에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서 8월까지 다 마치고 났을 때 내가 자연을 어떻게 대할지 이런 태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전문가들이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축적될 수 있는 데이터가 많아지는 게 지금은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게 심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그 활동 같아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요 쥐포도가 예천이 소속이고 제주도에서 유일무이한 갯벌밭이다.
지금 이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게 남아있는 문제여서 실제 보호구역에서 실제 이 보호구역 지정된 곳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보호구역이 확대되면 어떻게 확대되고 어느 곳이 확대되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할 건지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나 질문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탐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같은 단체에서도 역할을 많이 해야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시민들의 관심들에 따라서 또 보호구역을 빨리 확대하고 잘 지정해서 잘 관리하는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페트병만 바다에 버려지니까 1년에 한 340만 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냥 배 한 척이 이 페트병 10개를 365일 동안 100척이 그냥 계속 버리면 그 정도 숫자가 나와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 같은 거를 배에서 실을 때, 삼바스나 캔이나 실을 때 어느 정도 실는지, 그리고 다 수거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추자도 멸치젓 유명하죠? 진짜 맛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여기 장마 때에 한국에 있는 모든 멸치가 여기 와서 산란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기는 그러면 그게 알이 가득 찬 멸치로 젖을 담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라. 그러면 추자도 사람들은 왜 딸나무도 없고 한데 여기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나? 그건 회기 때문에 고기하고 해조류하고. 감사합니다. 저도 스스로가 이걸 참여하면서 배운 점이 되게 많고 이번이 2번째인데도 아직도 제가 이제 해양에 관심이 되게 많지만 배우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매번 이제 약간 감탄하곤 하는데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해양 보호구역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제주도 역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말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유엔 생물 다양성 협약 총회가 열렸었는데요. 그때 결의를 했던 사항이 앞으로 2030년까지 육상이든 해양이든 30%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 서명하고 같이 도장을 찍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대략 한 해양이 2%가 안 되고요. 육상도 지금 17, 18%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앞으로 한 5년 남았는데 30%까지 과연 늘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주 해양보호구역 파란 탐사대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8월까지 제주 전역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탐사를 마치면 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실질적으로 향후 이제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제안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해양보호구역으로 더 가능한 지역들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탐사 이후에도 한번 그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바다의 변화를 이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생태적인 어떤 회복을 위해서 어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푸른 생명력이 있는 바다로 좀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기록도 하고 그런 감각을 좀 같이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파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임에도 불구하고 해양보호구역 탐사대에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10명의 정예 멤버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집할 때 5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지금 이제 6명이 뽑혀서 지금 이 팀을 이룬 거거든요. 그 자리에 제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아주 저는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떤 저희 정책 변화를 이루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그런 아주 우리의 언어로 된 자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그것도 관심 가져서 잘 봐주시고 저희 지금 뭐 산호탐사대도 하고 있고 해양보호구역 탐사대도 하고 있고 바다숲 탐사대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